자, 그래서 탄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인용에 관련된 설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저는 99.5%는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보다 많이 믿으시네요. 저는 99.9%는 걸러도 된다라고. 100%다 버려도 됩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 그게 그 기존의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건 아니면 뭐 평론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건 보안에 그렇게까지 허술하다라고 하면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럼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망한 거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특히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그 사안의 중대성상 이미 그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말고 이제 헌법연구관이나 이런 거 보조하는 사람들 입에서 일부 나왔을 가능성은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만약에 토설자가 있다면 토설자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게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 그렇죠. 예, 그 증언들이.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한 사람 발언한 거 가지고 몇 사람이 써먹거나 여러 사람 이제 그 뇌피셜들이 거쳐서 나온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론가들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100% 걸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 평론가가 방송에서 막 우려가 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직전에 흔히 말하는 밭 해가지고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너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방송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네. 아니, 방송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받는 글이라고 흔히 네. 얘기된 거의 줄임말이고 찌라시를 얘기하는 찌라시를 네. 흔히 얘기하죠. 그리고 찌라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모릅니다. 왜, 전문가 왜?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찌라시가 어떻게 받는 만들어지는지 입장이에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후배가 뭐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보고를 해가지고 제가 담당 취재 기자한테 야, 이런 상황이니까 알아보라고 정확하게 1시간 뒤에 밭글로 저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언론계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찌라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예. 네. 그리고 또 그거 알아요? 그 찌라시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잖아? 중간에 윤색을 한다? 네. 그게 다시 돈다? 네.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 그리고 돌면 첫 번째 버전하고 다른데 미세하게 다른데 사실 누군가한테는 중요해. 막 그렇게 또 네. 제가 살짝 그거를 본 적이 뭐 모른다며. 잘 모르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다 거짓말이야. 다 찌라시 다 뻥이야. 물론 다 물론 이제 보안 수준이 다른 이야기도 그렇죠. 있죠. 그치. 네, 있는데 네. 이거는 되게 최고로 높은 수준의 보안에 관련된 거라서 이거는 재판관 입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라면 그럼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네. 일반적으로 그 찌라시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 증권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 지금 만들어지는 찌라시는 그거 또 다른 것 같긴 한데 증권시장이나 이런 데서 온갖 소문들, 네. 장에서 돌고 있는 소문들을 쭈루룩 들고 오는 애들이 있어. 그걸 모아가지고 몇 명이서 유료로 파는 애들이 또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지들이 보기에도 신빙성이 꽤 낮은 소문과 은근히 높은 소문 이런 걸 이제 좀 구별해가지고 네. 약간 실력 차이도 좀 나오고 이제 그런데 그치. 네, 지금 나오는 찌라시들은 증권가에서 도는 찌라시하고도 또 다른 종류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 제가 미디어로 현직에 있을 때 우리 기자들끼리 그 농반 진반으로 했던 게 뭐냐면 유료 정보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료 찌라시. 네.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딱 보면은 전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모여가지고 회의 시간 때 이걸 돈 받고 판다고? 야, 우리가 장사를 하자. 그런 그렇죠. 농반 진반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예 이제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채워져 있는 건 물론 아닌데 증권시장이 왜 거기서 만들어지느냐? 증권은 그 내부 정보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단 1초만 먼저 알아도 이거는 그렇죠. 작전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공급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유료 찌라시라고 하는 건 그 중에 좀 적중률이 높은 애들은 이제 소문 또 나니까. 네, 그러면 또 돈 내고서라도 받아보는데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도는 민 기자 접는 수준 정도까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우리 정도 수준까지 해서 도는 밭글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렇게까지 귀중한 정보면 돈 받은 걸 왜 남한테 알려주냐.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게 알려주는 이유가 이제 그걸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평론가라는 기회가 생긴 거야.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그럴 법한 이야기를 퍼뜨리면 그 사람이 뭔가 무슨 문어처럼 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저기 불려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찌라시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생겼어. 네. 그게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이른바 증거과에서 돌던 찌라시하고는 좀 다른 거지. 네. 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부자 되는 법 알면 지 혼자 알면 되지. 네. 그걸 왜 남한테 알려주냐고. 네.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방송판 자체가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엄청 물이 흐려졌다라고 봐요. 네. 예전에는 그런 거를 감히 방송에서 얘기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냥 대놓고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찌라시라고도 안 해요. 취재라 그래 요즘은. 네. 제가 알아봤는데 네. 근데 누구는 그거 안 봤나?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이렇게. 근데 딱 보면 찌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다 구라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 뭐 특정한 사람의 입을 올리고 싶진 않지만 그걸 취재라는 말을 써서 이제 팔아먹고 있는 게 저널리즘이 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되게 맞아요.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취재가 그런 걸 취재라고 말하면 어떡하나. 네. 자기 아는 사람한테 문자 좀 돌리고 전화 몇 번 돌려가지고 자기들도 들은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그 방식은 네. 취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엉망진창 이상한 거의 사기 수준의 여론조사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정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퍼뜨리는 거지 사실. 네. 네. 사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퍼지는 정보가 그중에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잘났다고 그렇게 옮기면서 방송을 통해서 다시 뿌리면 이걸 만든 자는 충분히 그 의도를 이걸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완전히 놀아나는 꼴이 되는 네.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거기서 내가 뭐 하나를 더 아는 그 허영을 채우기 위한 이 한 몇 마디의 말이 정말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건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굳이 말하면 그런 게 쓸모가 있는 경우는 보안 수준이 꽤 낮아서 흘리고 싶은 사람이 여럿이 있는 경우.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있어서 경선 같은 거 할 때 이렇대 저렇대라고 흘리면 네. 일종의 크로스 취재까지는 아니래도 그렇죠. 크로스가 되잖아요. 흘리고 싶은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나마 쓸모 있는 정보를 걸러내는데 좀 도움이 돼. 근데 출처 자체가 불분명한데 거의 하나뿐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게 그 밭글이라고 하는 게 쓸모가 있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뭐 결정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일정에 대한 것들은 일정은 상당 부분 그냥 다 짐작이고요. 당연히 짐작일 수밖에 없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퍼뜨리는 그런 식의 내용들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난다. 그렇죠. 네, 제가 웬만하면 헌재 왜 이렇게 늦게 하냐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번 주 넘기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어디든 간에 이거는 사람을 상대 피폐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연관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윤석열 탄핵시키고 인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잡아야 될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일단 검찰 잡아야 돼.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고 있어. 그죠? 너무 지금 짜증나는 어떤 그런 뉴스가 많은 상태에서 이게 저는 묻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매체가 하필이면 주간조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매우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야말로 검찰이 내란 공범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당시에 이게 일단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첩사 소속 대령이 검찰하고 국정원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네. 요건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야, 근데 그 대검찰청 소속 검사 통화를 한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한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선관위로 출동을 했다더라.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대체 그 검찰하고 국정원하고 이 방첩사 대령은 무슨 관계일까가 중요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의혹 보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각자가 했던 해명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서 그렇죠. 안부를 물었다. 뭐 이런. 네. 내란이 발생을 했는데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근데 처음에는 검찰하고 국정원은 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검찰은 포렌식 전문가였고 네. 국정원도 무슨 과학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약간 디지털 포렌식 이런 이쪽의 전문가였거든요. 네. 야 근데 그 사람이 방첩사 대령하고 무슨 통화를 했을까 내란 당일에. 네. 근데 주간조선이 이 방첩사 대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네. 방첩사에서 과학수사센터장을 맡고 있었고요. 네. 과학수사센터장이 뭐 하는 곳이냐?
외부에 지원이 있을 경우에 부정선거 관련된 이런 거를 지원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관련된 걸 지원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라고? 하라고 하는 게 이 사람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전문가더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방첩사면 저희 내피셜입니다. 선관위 서버에 뭔가를 심어 놓을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증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선거라고 만들기 위해서. 예. 예. 그러면 보십시오. 방첩사의 디지털 포렌식 국제 분야 전문가하고 네. 대검의 포렌식 전문가하고 국정원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내란 당일에 셋이서 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12월 3일하고 12월 4일 새벽에 이어지는 동안. 예. 무슨 포렌식 동호회인가? 너무 이상하잖아. 정모하려고? 네, 이게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이건 네. 대놓고 정말로 여기에 이제 하나까지 정말 확인이 되면 정말로 그 대검의 그 부장급 검사가 진짜로 선관위로 갔다. 네. 이것만 확인되면 끝난 거예요, 저는. 검찰은 확실한 내란 공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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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중요한 뉴스가 묻혔습니다. 네. 워낙에 굵직한 뉴스가 많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예. 근데 저는 검찰은 확실하게 내란 공범이다라는 판단을 이 뉴스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내피셜의 바탕, 그러니까 물론 증거가 있지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네. 왜 셋이 동호회도 아닌데 정모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닌데 왜 연락을 취했을까? 네. 그러면 짐작할 수 있는 상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선관위까지 가서 뭔가를 심어 놓으면 검찰이 나중에 네. 그거를 증거로 잡아서 이를테면 부정선거 수사에 돌입하게 만드는 그렇죠. 요 방식을 아마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림이 지금 실제로 방첩사 네. 그 누구더라? 그 방첩사 뭐 하여튼 거기서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일은 검찰하고 국정원이 와서 할 테니까 예. 검찰하고 국정원 관계자가 오면은 니네들은 빠져 이런 취지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랑도 딱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검찰하고 국정원의 어떤 포렌식 전문가가 만약에 여기 왔다. 근데 그 만약에 그 방첩사 대령도 선관위로 갔다. 뭘 했을까요, 셋이서? 네. 출동을 만약에 했다면. 고스톱? 아, 디지털 고스톱이요? 아니, 선관위 서버까지 확보를 했잖아요, 방첩사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뭔가를 씹어놨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다 되는 거죠. 방첩사가 심고 국정원이 서포트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검찰이 야, 이거 부정선거네 해가지고 수사 때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